중국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면. 아,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짬뽕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내 혈당을 부탁해. 저는 노신혜입니다. 저는 임상영 행사 강은희입니다. 자, 외식 섭취 요령 1편에서요. 당뇨병 환자가 외식 때 먹는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당뇨 환자가 외식을 할 때 혈당을 유지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도 있나요?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죠. 사실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외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죠. 그런데 나 혼자 사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의 만남 속에서 내가 먹을 것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식품이 골고루 들어있는 주식, 그러니까 밥과 주반찬과 부반찬이 여러 개가 골고루 들어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예를 들기가 가장 좋은 메뉴가 이런 비빔밥인데요. 비빔밥에는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 부피의 2배 정도의 채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밥을 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고추장은 한 요 정도 부피만 넣고 혹시 들기름을 더 추가 요청하실 수가 있으면 좀 더 달라고 해서 넣어 드시면 당을 조절하는 데는 100점 식사일 것 같습니다. 진짜 비빔밥 밥 양과 이렇게 고추장을 줄이면 혈당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식사가 되는군요. 그럼 제가 메뉴를 만약에 선택을 못할 땐 어떡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에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돈가스 집에는 뭐 메밀국수나 돈가스 이런 메뉴가 함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밀국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실 돈가스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요? 네, 이유는 메밀소바나 메밀국수 같은 거는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어진 식품이고요. 네. 이런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식품과 그다음에 채소가 같이 섭취될 수 있는 메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밥이랑 같이 나오면 밥을 덜어내고 사실 이 돈가스의 밀가루와 빵가루에 있는 탄수화물만 계산해 보면 밥을 한 3분의 1공기 정도 먹은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밥을 먹지 않아도 균형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소를 좀 더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겠고, 만약에 이런 메뉴에 단무지도 나오면 너무 달달하니까 조금만 먹는다거나 소스를 소량만 뿌려 드시면 뭐 이것도 한 90점 정도의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수집에 가신다면 쌀국수도 굉장히 좋죠. 네, 저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네. 쌀국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충분하고요. 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국수를 다 먹지 마시고 좀 남기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숙주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면 이것도 90점 이상의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면.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짬뽕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짬뽕 위에 있는 각종 해물과 채소 양이 짜장면보다는 훨씬 더 많고요. 국수 양을 좀 남기고 먹게 되면 짜장면보다는 훨씬 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탕수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면 소스를 좀 따로 달라고 해서 소스를 좀 찍어 먹거나 또는 식초, 간장 같은 걸 이용해서 찍어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음식 중에 조금 고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난자완스나 또는 뭐 고추 잡채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단백질과 채소 반찬 같은 게 함께 드실 수가 있으니까 혈당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식품으로 그 메뉴를 드실 때에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식사입니다. 네. 물론 이제 밥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고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요, 당뇨병 환자가 피했으면 하는 음식도 혹시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메뉴가 찌개류죠. 그래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청국장찌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이런 메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의 구성은 탄수화물과 그러니까 밥과 짭짤한 국물 이외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채소 이런 게 너무 적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는 식단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14년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쌀밥만 먹을 때 하고 그리고 고기나 채소와 함께 먹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쌀밥만 먹었을 때는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먹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먹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밥을 다 먹지 말고요. 절반만 먹고 다른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찌개 백반에는 함께 나오는 반찬들이 너무나 짭짤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소화가 다 돼버리고요. 오히려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공복감을 참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끼니를 폭식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단백질 식품이 주가 되는 메뉴인 것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포만감이 한 서너 시간 지속이 되고 혈당도 안정이 돼서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메뉴에는 기름이 좀 많아서 오히려 당뇨 환자한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은 단백질 식품하고요. 그리고 채소, 그리고 건강한 기름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밥과 짠 국물을 위주로 하는 메뉴보다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메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사실은 몸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당뇨인들이 지방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혈당의 주범인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양이 아니라요.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을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런 메뉴를 먹게 되었을 때 혈당에도 좋고 공복감을 덜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만약 이제 가능하다면 일회용 올리브유도 요즘 나와 있고요. 또는 뭐 일회용 들기름, 생들기름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좀 소지하면서 소스로 이용하면 만복감도 조금 더 오래 가고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올리브유는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라고 불리죠. 올리브유는 오메가9 계열의 단일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기름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세포막의 유연성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유연해야 영양소를 세포막 안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혈당이 더 조절이 잘 되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더 조절이 잘 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 세포막의 유연성이 너무 저하가 되면 그게 어려워요. 네. 따라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사하실 때 올리브유를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씩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좀 낮춰주고요.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자, 결국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슬기로운 외식의 요령은요, 어떤 메뉴를 선택하든지 밥이나 국수, 빵 양을 좀 조금만 먹고 주 반찬과 채소를 위주로 먹도록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달한 소스가 들어간 걸 피하고 추가적으로 또 올리브유 등을 소스로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그 스마트한 식사 방법으로 드시면 외식할 때도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의 슬기로운 외식 방법에 대한 꿀팁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